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박식구 2부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10시 땡 하면은 본격적인 종목 상담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수학의 정석이 있듯이요. 차트의 정석, 목요일 차티스트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 차트 공부 정말 초등학교도 이해할 수 있게 정말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요. 초보부터 고수까지 다 아우를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오늘 함께 공부하시기 바랄게요. 네, 2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광고 시간이 길다라고 지금 노란톡방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함께 공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잠깐 물도 한잔 하고요. 제가 매주 목요일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과 매주 이렇게 하루씩 만나보고 있는데요. 많이 기다리시죠? 아무튼 기다린 만큼 제가 2시간 동안 알찬 내용으로 또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요. 자,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아마 투자에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먼저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빨리 종목을 하나하나 봐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종목 봐보도록 할까요? 네, 한 주에 한 번 나오시기 때문에 우리 차민왕 김진영 대표님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대박식구 일부 시청하고 계시는데 우리 김진영 대표님의 방송이 너무 재밌다고 아, 정말요? 지금 노란톡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저희 부모님도 함께 기초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저도 옆에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네. 저희가 이렇게 최대한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 차트를 바탕으로 자세하게 도움 드릴 예정이니까요. 뭐 기업 공시를 보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개인적으로 손쉽게 볼 수 있지만 차트를 개인 저자 혼자서 공부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목요일 대박식구 1부, 2부 활용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종목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친구님께서 러셀을 남겨주셨습니다. 은행 관련된 종목이죠. 오늘 2% 하락했고요. 2,835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2부는 3,000원대 매수를 하셨네요. 대표님, 러셀 가보도록 할게요. 화이팅! 네, 화이팅! 네, 러셀. 우리 이정현 아나운서님께서 러셀이 은행 관련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 배웠습니다. 네, 몰랐거든요. 그래서 러셀을 했더니 저는 그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영화 배우 러셀 크로우만 생각나는데.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은행 관련주로는 생각도 못했어요. 대표님 사실 장난치시는 건데 다 알고 계시지만 그만큼 이제 차트에 대한 몇십 년의 이제 분석과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네, 대단하십니다. 그렇죠. 제가 모른다라고 하지만 모르게 네. 하겠습니까? 물론 알죠. 알고 어떤 테마에 속해 있고 어떤 종목이고 라는 것도 알죠.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항상 돈의 흐름이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쫓아서 가야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혹여나 손해 중인 종목도 메이저가 나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종목들은 기다려도 수익을 줘요. 자, 이런 얘기가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자,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가 어떤 얘기냐면 올해 2020년도 2, 4분기, 3, 4분기 때처럼 주가가 자고 나면 돈이 벌어지는, 돈을 버는 그런 장세가 이어질지는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혹여나 올해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께서는 야, 자고 났더니 돈 벌어지더라. 와, 주식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앞으로도 풍부한 유동성이 좀 공급이 되면서 또 그지 뭐죠? 갑자기 멘트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자,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그 다음에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실적이 동반된 상승이 나왔었을 때 물론 2021년 내년도 상승세도 대단히 강하게 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무조건 희망적으로 보지 말아라. 중요한 거는 그러하더라도 그 특정 종목 또한 무엇이 들어간 거예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계속해서 진입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항상 보유 종목에 있어가지고 이 종목이 돈이 들어왔는지 혹은 나갔는지를 항상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 좀 하면서 제가 러셀에 대한 종목을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셀을 보면서 왜 이 종목이 3,590원이 됐을까라는 얘기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자, 러셀이 3,030원에 그 현재 매수를 해놓고 있고요. 3,030원을 언제 매수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간에 뭐 하락하고 있는 걸 잡았다고 하면은 손실이겠지만은 만약에 그 이전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 종목 자체를 매수를 하셔가지고 팔지 못하고서 이렇게 떨어졌다면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그림 공부를 하나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이야기들 내용은 하모닉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하모닉 패턴.
하모니카가 아니고요. 하모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지오메트리, 그러니까 기하학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모닉 패턴에 대한 정의 잠깐 내려드릴 텐데요. 자, 러셀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23일 저점에 대해 가지고 이 저점을 만들고 고가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다시 저점을 만들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시청자분들 잘 보십시오. 자, 이쪽이 왼쪽 삼각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오른쪽 삼각형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어떠세요? 보이세요? 마름모가 보이죠? 우리는 이거를 금융에서 기술적 분석을 함에 있어서 하나의 이제 분석하는 툴 중에 하나인데요. 하모닉 툴이라고 하모닉 패턴이라고 얘기를 해서 A, B, C, D 패턴이라고 한 게 있어요. 이 포인트를 A 포인트, 이 포인트 B 포인트, C, D 포인트를 잡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모닉 패턴 중에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A, B, C, D 패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분석에 대한 거는 어떻게 우리가 목표가를 구하는 데서 사용되는 그러한 분석 툴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분석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 A, B의 변이 자체가 C, D의 변이와 같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기술적 분석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실질적으로 A, B의 상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C, D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실질적으로 주가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본다면 이 상승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만큼 상승할 수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트가 실질적으로 이 하모닉으로 분석을 했었을 때는 자, 상승 후 조정하고 난 다음에 상승했는데 목표가 자체가 대략적으로 3,200원에서 3,300원 정도 때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아이가 다시 한번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으면은 어떻게 최고의 고가에 대한 목표가까지 다 나온 상태에서 주가가 이제는 자, 조정, 시간에 대한 조정, 가격에 대한 조정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하고 있는 것 비중 자체가 30%인데요. 일단 비중이 좀 높은 상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이게 죽었나요? 완전 죽었나요? 라고 이제 여쭙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종목은 한 번 더 상승이 남아 있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주가가 언제 2,700원대에 대한 지지라인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300원에 대한 지지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비중 자체가 70% 현금 비중을 갖고 있는데요. 요거는 비중을 조절해 가지고 이제 손실 중인 부분을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700원대 지지 라인을 확인하시고 비중을 실어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빠져나온 전략 한 차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터닝해서 올라간다면은 다시 전고점 3,200원, 3,300원까지 가는 흐름, 그 다음에 3,500원대 넘어간다 그러면 신고가 대파동이 하나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다만 지금 구간 자체는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반드시 좀 필요하는 그런 영역을 보고 말씀드린 2,700원대와 2,300원대에서 한 번쯤에 대응을 해보는 그런 전략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다라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응할 수 있는 2,700원 기준선 잡아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목표가보다 중요한 건 손절가입니다. 확실히 하시면서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박식구 참인한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굉장히 많은 분 들어오고 계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방송에서만 저희가 오픈해 놓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서 대박식구 참인한 김진영 검색하시면 됩니다. 차트를 봐드리기 때문에 차티스트 참인함 기억하시면 돼요. 김진영 대표님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나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목요일은요. QR코드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키셔서 찰칵 하시면 쉽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부자엄마님께서 DPC를 남겨주셨어요. 오늘 0.77% 오르고 9,000원대 마감을 지었습니다. 13,300원에 조금은 높은 가격으로 매수를 하셨네요. 비중 30% 가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DPC 봐주시죠. 네, DPC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소리 좀 깔아보았습니다. 목소리가 좋다고 하셔가지고요. 자, 제가 일단 DPC 종목을 이야기하는데 종목을 딱 봤더니 어떤 그림이 좀 보이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자, 노란톡과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자, DPC 딱 보면은 우리가 보여요. 제가 무슨 설명을 드릴지가 보일 거예요. 자, 이제는 보인다. 이제는 보일 거예요. DPC 무엇이 보인다? 졸라맨. 네, 항상 늘 얘기 드리는 졸라맨이 보여요. 자, 졸라맨이 보이는 종목은 가급적 피해라.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러한 종목 사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도 우리 그 부자엄마님께서는 지금 DPC를 13,300원 매수를 하셨는데요. 조금만 저를 일찍 만나셨더라면은 아마 좀 매수를 좀 보류하시고 아래 저점 기다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DPC 종목 잠깐 볼게요. DPC에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제가 조금 전에 또 저와 오늘 이 시간 또 처음 하신 분들께서는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졸라맨 하나 딱 그려보겠습니다. 졸라맨이 여기 서 있습니다. 졸라맨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 아시죠? 이렇게 대단히 간략화된 그림이 보이실까요? 자, 머리, 어깨 2개, 발 2개. 맞죠? 머리, 어깨, 발 이렇게까지 모양이 그려져 있죠. 자, 여기에서 모양이 어떤 그림이 보이냐면 바로 이제 금융화에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헤드 앤 숄더라고 하는 패턴에 대한 부분을 정의 내립니다. 헤드 앤 숄더. 헤드 머리죠. 그다음 엔드 그리고 숄더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숄더는 어깨죠. 자, 헤드 앤 숄더죠. 어깨와 헤드, 머리가 차트가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우리 그 머리가 큰 사람 보고 보통 대두라고 표현을 쓰죠. 그러면서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대갈공주, 대갈왕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좀 너무한 표현인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좀 망가지는 표현을 쓰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머리에 좀 각인이 되면 좋겠어요. 제가 좀 유치하고 대단히 좀 이상한 그림을 그리더라도 이게 뭐야라고 제가 망가질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시청하고 계시는 시간 동안에 머리에 딱 각인이 되셔가지고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실수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이미지 좀 망가지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수익이 날 수 있다면 또 제 또 보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여기에 머리가 대단히 큰 왕자가 있어요. 머리가 이만큼 큽니다. 대따시 크죠? 네, 엄청 큽니다. 그리고 바로 이쪽이 왼쪽 어깨고요. 오른쪽 어깨예요. 자, 이렇게 보일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보이시나요? 머리가 엄청나게 크죠? 예, 정말 대땡땡이 엄청 큽니다. 네. 차마 제가 방송에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가 이런 표현을 또 재미있게 표현을 또 해드리니까 무료 공개 방송 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께서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또 무료 공개 방송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쪽 오시면은 정말 제가 아주 재미있게 차트를 공부할 수 있게끔 또 이야기 드리니까요. 자,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 드린 건 아주 조그만 얘기해 드린 거고요. 더 많은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자, DPC를 딱 보면은 저 웃으면 안 되는데 현재 우리 부자엄마님께서는 약 손실 중에 있으셔가지고 자, 그런데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바람입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형태의 모양의 그림은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머리가 저렇게 크고 있는 상태에서 어깨를 딱 펼치고 있는 상태는 가급적 조심해라. 어디까지 주가가 빠질 수 있어요? 바로 지난 저점을 만들었던 포인트 3,600원대까지 빠질 수가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자, 저는 DPC라는 회사를 전혀 보지 않습니다. 이 회사의 상승 모멘트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관심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 DPC라는 종목 자체를 핸들링하는 메이저가 들어왔느냐 혹은 나가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 아무리 삼성전자가 훌륭한 주식이라 할지라도 기관, 외인,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테슬라 올해 몇 퍼센트죠? 정확히 수치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거의 6배 이상 올라간 것 같아요. 뭐 작년 기준으로 하면 10배 이상이 올라간 것 같아요. 자, 그게 왜 가능하겠어요? 저 뉴스에 봤더니 우리 서학개미 운동하신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테슬라에 대해서 얼마죠? 60조인가요? 600억인가요? 저 정확한 금액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간에 뉴스에 나왔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에 매수를 했답니다. 뭐예요? 돈이 들어간 거예요. 돈이. 어디에? 테슬라에. 테슬라의 적정 퍼가 지금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기대 심리에 의한 돈의 쏠림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삼성전자가 왜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훌륭한 회사이고 매출이 어마어마하죠. 매출이 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엄청 훌륭한 회사예요. 반도체 세계 1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삼성전자는 왜 애플 같은 시가총액이 될 수 없을까요? 애플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을 능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에요, 돈. 돈이 들어가야지 그 회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돈의 흐름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말씀드린 DPC란 이런 아이는 어떤 거예요? 돈이 들어왔다가 돈이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돈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언제까지? 돈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은 어떻게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머리만 엄청 큽니다. 머리가 무거워서 어떻게 가누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다시 지지가 되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 현재 주가 자체는 대략적으로 가격을 놓고 본다면은 9,000원대 가격 지지라인을 갖고 있어요. 왜? 아주 작지만 왼쪽 어깨 라인 하단 포인트에 해당되는 자리가 어떤 가격을 갖고 있어요? 9,000원대 초반에 대한 지지 라인에 대한 가격 라인이 보이고 있어요. 보이시죠? 이 부분에 보이시는 이 왼쪽 어깨 지지 라인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말이래요. 그죠? 이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지지를 보이고 있으나 근데 종목의 힘이 지금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종목은 한 번쯤은 12,000원대까지 가줄 수 있었지만은 이 아이는 핸들링 하지 않는 거예요. 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이 DPC를 잠깐 언급을 드렸는지 좀 차트의 유형이 좀 비슷한데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늘 또 어제도 헬릭 스미스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잠깐 여기 잠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주가가 2만 원에서 9,000원까지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주가가. 그쵸? 반토막이 나버렸는데 주가는 올라가질 않아요. 자, 반면에 제가 어제도 헬릭 스미스라는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 가지고 노란톡방에 매수하라 그랬어요. 3만 원 아래에서 매수해라. 그러면 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목표가 4만 원을 향해서 간다라고. 근데 이 종목은요. 제가 언제 18,000원에 10월 20일 날 딱 이날 최저점을 찍었던 10월 20일 날 18,000원에 매수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DPC라고 한 종목은 구간 자체가 이 영역과 달라요. 헬릭 스미스는 이 포인트에서 여기를 넘어가면서 4만 원까지 목표가를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였어요. 그런데 DPC는 그런 종목이 아니에요. 차트에 따라 가지고 차트가 목표가를 더 위로 갈 수 있는 차트가 있고요. 가지 못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DPC는 그 그림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헬릭 스미스 차트 과거 차트 한번 볼까요? 어마무시하죠. 이게 지금 어떤 아이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엄청 무섭죠, 시청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노란톡방에다가 리얼타임으로 이날 10월 20일 날 헬릭 스미스에 대해서 매수하라 그랬어요. 최저점 17,092원 나왔죠. 18,000원에 매수하라 했어요. 18,000원 이날 떨어진 거 보고. 근데 시장에서는 이 회사 자본 잠식에 대한 부분, 파생상품 투자로 인해 가지고 오너가 그래서 아무튼 자본 잠식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시장에서는 연일 하한가에 미친 듯이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10월 20일 날 매수하라 그래요. 18,000원에. 누가? 제가. 무엇만 바라보고 차트만 바라보고 차트를 봤더니 헬릭 스미스가 사래요 저한테. 야, 나 18,000원에 사봐. 내가 너한테 기본적으로 매일 10% 줄게. 그리고 너가 이거 25,000원대 넘어가지. 그러면 내가 이거 4만 원까지 목표가를 줄 테니까 한번 사봐라고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0월 20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거의 2달 동안 우리 헬릭 스미스 이 종목 하나만 갖고 시청자분들한테 논하게 10% 챙겨드리고 그 다음 10월 둘째 주부터는 이제 끌고 가세요. 목표가 35,000원까지 갑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익절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어제부터 매수하라 했어요. 그저께군요. 그저께부터 매수하라 했어요. 이거 이제 4만 원 갈 수 있으니까. 물론 이 저점 컷라인 25,000원 잡고 봐라. 종목 하나를 가지고 매일 10%씩 땡기고 그 다음에 상한가 이상의 폭의 수익을 땡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자, 이 또한 이 종목도 하락에 대한 부분을 가고 난 다음에 상승을 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우리 DPC에 대한 이야기 볼까요? DPC 보면은 DPC도 분명히 보시면 알겠지만 야, 하락하는 게 모양이 비슷한데 떨어졌어. 사면 될까? 근데 이 종목은 다른 거예요. 모양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트가 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를 캐치한 능력을 키우는 게 우리가 차트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봤었을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8,900원, 9,000원까지에 대한 지지 라인을 갖고 있지만 이 라인대가 지지가 강한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9,000원이 깨지면은 반드시 손절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재진입하더라도 비중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다. 주가가 밀렸었을 때는 이는 7,000원, 6,000원, 5,000원까지 충분히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하락 파동 마무리할 때까지 파동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 현재 하락 2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3파동이 나오기 전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 좀 알고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현재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9,000원이 지금 9,000원이 깨졌었을 때는 9,220원 종가 마감을 했는데요. 9,000원 컷라인 잡고서 반드시 컷을 잡으셔야 돼요. 9,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다시 한번 10,000원, 12,0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9,000원이 깨지면은 아래에 열려있는 영역이 되게 크다라는 걸 좀 보시고 이렇게 좀 기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DPC도 9,000원 기준선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정말 목요일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 가지 패턴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도움 주시고 계시는데 하모니부터 시작해서 뭐 대표적인 졸라맨 그리고 대띵띵 졸라맨 뭐 여러 가지 졸라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보라고 하셔도 정말 기본부터 쉽게 이해 가능하면서 공부하실 수 있고요. 오늘만큼은 좀 펜 가지고 이제 노트와 함께 TV 앞에 바짝 앉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패턴 함께 공부하시면서 대입해 보셔야 되는데 패턴이 중요한 게 아니라 DPC나 헬릭 스미스처럼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오늘 그러한 구별하는 시각도 대표님께서 키워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차민환, 김진영 검색하시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종목 빠르게 가겠습니다. 우짜님께서 모토닉 남겨주셨어요. 자동차 관련된 종목이죠. 오늘 0.47% 하락했습니다. 1,650원에 마감을 지었는데 12,000원대 매수하셨네요. 대표님, 모토닉 가보도록 할게요. 네, 모토닉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가 함께 우리 이정은 아나운서님과 함께하면서 느끼지만은 역시 배우신 분이기 때문에 응용력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방금 저도 빵 터졌는데 네. 저는 졸라맨만을 가르쳤는데 갑자기 대땡땡 졸라맨까지 그냥 졸라맨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야, 재밌습니다. 역시. 네, 맞습니다. 네, 박수 좀 쳐드리고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우리 이정현 아나운서님처럼 좀 스마트하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졸라맨도 머리가 큰 아이가 있고 머리가 작은 아이가 있고 왼쪽 어깨가 큰 놈이 있고 오른쪽 어깨가 큰 놈이 있고 왼쪽 어깨가 처진 아이가 있고 오른쪽 어깨가 처진 아이가 있고 오른쪽 왼쪽이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건 아이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시고요. 원리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응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과도 같아요. 차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응용하는 과정까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경우의 수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과 예측을 통해 가지고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자, 주식은요. 예측과 대응입니다. 예측하지 못하면은 대응할 수가 없어요. 예측하는 기술을 배우는 게 바로 차트의 언어를 이해하는 거고 차트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캐치해내는 이게 바로 차트와 함께 소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매주 목요일 오후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지만은 자 그래도 제가 노란 톡방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이쪽이죠? 네. 자 화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QR코드 있죠? 카메라로 QR 스캔 하시면요. 찍어가지고 제가 노란 톡방 운영하는 곳에 바로 들어올 수 있으시니까요. 이쪽에 참여하시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만 TV에 나오기 때문에 그 외 시간에 또 노란 톡방을 통해 가지고 시장 전략 그 다음에 또 종목도 제가 좋은 종목이 보이면 또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쪽에 참여하셔가지고 투자에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모토닉이라는 종목 함께 볼 텐데요. 자, 모토닉 뭐 자동차 섹터에 있는 종목으로서 뭐 앞으로 성장성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모토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지금 TV에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은 원래 제 직장이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토닉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모토닉은 뭐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흡기 쪽 관련해서 스로틀 쪽 했던 업체로 기억을 하는데요.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모토닉에 돈이 들어와서 주가를 핸들링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인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어떤 상황이다? 자, 이 종목은 지난 8월 달에 8,000원 아래에서 매집이 이루어졌고요. 8,000원 아래에서 매집이 이루어져서 어떻게 돼요? 주가가 상승을 가는데 상승 1파, 2파, 3파까지 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상승을 마무리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상승을 마무리했고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자, 하락에 대해서 하락 1파, 2파, 3파까지 해가지고 하락을 조정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런 과정에서 이 종목 자체는 자, 10,000원 언저리에서 주가가 지지가 된다는 그 전제하에 이 종목은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가 상승하는 그러한 시장으로 갈 경우에 자, 이 모든 전제 조건을 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결론만 보시면 안 돼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if A then B예요. A라면 B. 전제 조건을 이해해야지 B가 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결론만 생각합니다. 앞뒤 다 자르시고 뒤에 야, 이 종목 사. 이거 얼마 간대. 이거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 기본적인 게 앞으로 2021년 내년이죠. 내년에 어떻게 실적을 동반한 유동성 장세가 지속될 경우에 어마어마한 상승이 될 텐데 그 부분의 한 축이 자동차 섹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패러다임의 전환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한 전제가 동반된다면 이 모톤이라는 것 자체도 이런 자동차 섹터에 뭐가 있어요? 이 섹터 안에 같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거 제가 간과했군요. 모토닉은 흡기 쪽이군요. 그러면 이거는 좀 다른 얘기가 되겠네요. 좀 다른 얘기죠. 왜냐하면은 내연기관에는 공기를 빨아들이는 흡기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기와 연료가 섞여가지고 엔진 폭발을 통한 게 내연기관이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그게 아니죠. 전기차는 그대로 엑셀링에 대한 부분, 흡기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좀 이 부분 또 다른 부분입니다. 또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차트만 놓고 본다면 모르겠어요. 이제 모토닉도 이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를 하겠죠. 제가 항상 얘기했죠. 회사라고 하는 자체는 성장을 계속 지속시켜야 되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을 개발하는 거죠. 그러면 모르겠어요. 모톤이라는 회사가 원래 흡기가 관련해가지고 스로틀 밸브 쪽, 그쪽을 흡기 쪽을 개발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내연기관이 사라지기 때문에 야, 우리 회사 이제 먹을 거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신기술을 개발하겠죠. 그렇죠? 그게 어떤가 또 뉴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걸 또 모멘텀을 해도 상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면은 이 회사는 망할 테니까요. 상장 폐지돼야 되니까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 회사가 상승 모멘텀에 대한 재료를 만들지 않는다면은 주가는 하락하겠죠. 그런데 내가 CEO라면 둘 중에 하나겠죠. 야, 이거 한번 주가 빵 때려가지고 모톤이라고 좀 나의 회사 주식을 주가 한번 올려가지고 나 시장에다 다 팔아버리고 회사 그냥 빵 없애버릴래 하거나 혹은 우리 회사 그동안에 내연기관차에 납품을 하면서 어떻게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업을 영위했는데 내연기관차가 없어지니까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니까 또는 신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신기술에 대해서 개발해서 투자해가지고 모멘텀을 만든다고 또 한 번 더 성장을 할 수 있겠죠. 이렇듯 어떠한 방향을 갈지는 모르겠어요. 자,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자, 전제 조건이에요. 10,000원이라고 하는 가격 자체를 기준을 놓고 봤었을 때 이 아이가 나는 잘 모르겠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어요. 이 회사의 경영자가 정말 이 회사를 한 번 더 점프업을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지 혹은 아니야 이제 나 그만할래. 그동안에 나 사업하면서 돈 많이 벌었어. 이제 그만 접어야지 할지 몰라요. 그건 어디에 나와요? 차트에 나와요. 그 기준을 뭐로 잡으라는 얘기예요? 자, 10,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가지고 이 10,000원이 지지가 된다면은 전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가에서 상승할 것이고요. 10,000원이 깨진다 그러면은 후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거예요. 이렇게 보라는 얘기예요. 어떠한 재료가 있는지는 중요치 않아요. 그리고 그 재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재료를 아는 순간 이미 그 시장에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뉴스가 아니고 제대로 된 상승 모멘텀에 대한 부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재료가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회사 관계자들이 미리 매집하겠죠. 어디에서? 저가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 가격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런 부분을 차트를 통해서 읽으라는 얘기예요. 우리 어떤 재료가 있는지 중요치 않다라는 얘기죠. 재료 너 있어? 그래 알았어. 너 알아서 해. 포장 마음대로 해. 포장을 다 하세요. 그리고 나는 뭐야? 그래 너희들이 나가지 않을 때까지 매수하고 들고 있을 거야. 좋은 가격에 매수해서 너희들이 나가고자 할 때 시그널 나에게 주면 나는 그때 팔 거야 라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자, 차트라고 하는 건 그게요. 자, 저가에서 매집하는 부분, 고가에다가 파는 부분들이 다 무엇에 나타나는 차트에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집과 매도에 대한 부분을 차트에서 흐름을 찾는 거고 돈의 흐름을 찾으시면은 우리가 수익 내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모토닉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중요한 건 딱 그거입니다. 제가 투자의 모토가 있어요. 세력과 동행하는 매매가 저의 투자의 모토예요. 모토닉이 메이저 돈이 빠져나갔냐 빠져나가지 않느냐 무엇으로 판단해라? 10,000원이라는 가격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우짜님께서
만 원을 기준으로 자, 만 원 깨지면은 이 아이 좀 이상한데 일단 대피. 만 원 올라타면 이 아이 뭔가 해보려는구나. 그다음에 다시 재진입. 이렇게 기준을 잡으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자세한 상담 저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요. 단순히 양봉, 음봉으로만 보이신다면 오늘 함께 하셔야 됩니다. 목요일 함께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는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익히실 수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만 보이는 게 아니고요. 목요일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으로 보이실 겁니다. 차트로 저희가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고요. 나도 정말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초보부터 고수까지 원하시는 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서 대박식구 차미남 김진영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이 검색하는 방법이 좀 어렵다, 어려우실 수 있어요. 노란톡이 익숙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폰을 여시고 카메라를 킨 다음에 여기 QR코드 보이시죠? 찰칵 찍으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시간 충분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다 도움 못 드린다 하더라도 목요일 이외에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제시해 드릴 거니까요. 지금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TV 시청이 나는 어렵다. 이 시간에 약속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너튜브 들어오시면 되죠. 너튜브 팍스경제 증권TV 이제 팍스경제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너튜브 들어오셔서 검색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랄게요. 네, 다음 분 가겠습니다. 상한가님 어서 오시죠. 네, 크리스탈 노지믹스라고 적어주셨는데 크리스탈 지노믹스입니다. 오늘 15,000원대 마감을 지었고요. 17,300원에 매수하셨네요. 비중이 너무 커요. 50% 단기로 저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부탁드려요. 네, 크리스탈 지노믹스. 네, 또 오류까지 또 정정해 주시는 아주 스마트하신 우리 연구님, 우리 우리 아나운서님이십니다. 야, 제가 좀 당황했는데 잠깐. 저도 지금 발음을 틀리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크리스탈 지노믹스 맞습니까? 네, 지노믹스 맞습니다. 네, 잘했습니까? 네. 자, 함께 차트 보도록 할게요. 자, 크리스탈 지노믹스 지금은 주가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주가라고 하는 걸 무엇과 비유를 하냐면은 주가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할까요? 주가는 무엇이다. 한번 혹시 저에게 지금 계속 우리 노란톡방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한번 답을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가는 무엇과 같다? 무엇과 같다? 국걸님, 이거 아닙니다. 우리 국걸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네, 답변 딱 해주셨는데, 주가는, 네, 살아있다. 네, 살아있고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 차트 친구님께서 차민현님께서 살아있다. 네, 주가는 살아있다. 생명체 있다. 생물이다. 그렇죠. 우리 아자바팅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비유를 하죠. 주가는 무엇과 같다? 주가 이꼴 뭐다? 물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주가는 물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셔갖고 우리 국걸님께서 분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죠?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죠. 맞죠? 주가도 가만히 놔두면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됩니다. 그죠? 주가. 아까 SDN 보셨죠? 우리 같이 분석했던 SDN. 메이저가 주가 관리 안 하니까 주가가 그냥 아래로 흐르죠. 물과 같이. 자, 그런데 주가 물에다가 전기를 가하고 펌프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가 있어요? 무엇을 만들죠? 분수대 만들죠. 분수대. 그죠? 분수대 만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죠? 아래에서 위로 빵 올라가죠. 분수대가. 무엇을 통해서? 펌프와 전기를 통해서죠. 마찬가지로 주가도 빵 올라갑니다. 무엇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죠. 돈을 가지고. 그래서 같은 습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크리스탈 지노믹스는 어떤 상황이죠? 주가가 좀 우리가 긴 호흡으로 놓고 봐야 될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긴 호흡으로 놓고 보면은 어떤 상황이나 3월 달에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3월 달에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올라왔는데요. 모든 종목이 다 그렇습니다. 자, 올라왔다. 아, 나 피곤해. 잠깐 쉴게. 그 다음에 두 번 올라왔죠. 아, 잠깐 나 쉴게. 그리고 한 번 더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소 지루하지만은 이 종목 우리 상한가님께서 17,300원 매수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뭐 다소 약손실 중에 있지만은 이 또한 이 부분이 저점을 계속 들어 올려 가고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고 큰 파동 관점에 봤을 때 파동이 하나 더 남아있기 때문에 뭐 지속 보유해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저점 라인에 대해서 훼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컷라인 포인트는 대략적으로 좀 깊을 수 있겠지만 13,000원대까지 좀 견디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요 크리스탈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13,000원대 정도까지 좀 견뎌 보시면서 큰 대파동을 한번 기다리는 긴 호흡으로 좀 보셔야 될 그런 종목이다. 단기로 접근할 종목은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호흡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퀘스천을 주고 싶으실 때는 계속해서 머물러 계시면서 저희가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나가지 말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목요일 종목 상담 이외에도 차트 공부 가능하고요. 다양한 자료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차티스트 참이나 우리 차트를 잘 봐주시는 전문가분뿐만 아니라 얼굴까지 미남이신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분 가보도록 할게요. 유학파신가 봐요. 이름이 제나입니다. 제나님의 종목 보도록 할게요. 미코죠. 반도체 관련된 종목입니다. 오늘 장에서 좀 모든 종목들이 쉬어가는 모습이었지만 반도체 2차 전지들은 좀 잘 가는 모습이었는데 미코도 역시 동방 상승세네요. 14,250원에 마감을 지었고요. 이분께서는 조금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17,500원. 비중 15%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적으로 보고 계신데요. 대표님, 미코 살펴볼게요. 네, 미코를 함께 봐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제가 2시간 동안 함께 하고 있는데 이제 남은 시간이 한 10여 분 정도, 한 20여 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하지 못한 이야기는 제가 노란톡방을 통해서 함께 할 테니까요. 노란톡방 입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시면 제가 오늘 하지 못한 일 더 하도록 할게요. 자,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사진을 카메라로 찍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근데 QR코드를 찍으라고 했더니 제 얼굴 찍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노란톡방에 봤던 또 제 방송한 화면을 또 찍으시고 있는 시청자분 보면서 제가 좀 웃었는데요. 자, 노란톡방 입장은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QR 스캔 하셔서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은 입장 쉽게 할 수 있으시니까요. 이쪽에서 또 많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미코를 함께 같이 봐보도록 할 텐데요. 자, 미코라고 하는 아이는요. 제가 또 선을 하나로 딱 끝내겠습니다. 종목 상담 아주 편안하게. 자, 뭐 미코 무슨 회사인지는 잘 몰라요. 관심 없습니다. 다만 내가 아는 거는 미코라는 종목을 어디서 사야 될까, 어디서 팔아야 될까. 자, 선 하나만 긋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딱 보겠습니다. 자, 선 하나로 끝냈어요. 자, 보이는 게 어떤 게 보일까요, 시청자분들? 주식 엄청 쉽죠. 야, 주가 너가 올라가는데 그래서 밀렸어요. 밀렸더니 어떻게 합니까? 야, 너 더 이상 올라오지 마. 누군가가 누르고 있죠. 그죠? 눌렀어요. 그때 못 갑니다. 그러다가 뚫었어요. 뚫었죠? 그러면은 이 뚫고 날 다음에 여기는 뭐 어떻게 돼서 지지가 되는 거죠. 보이시죠? 자, 아주 심플하게 끝나는 거죠. 제가 여기에다가 한마디만 딱 하면 돼요. 과거의 저항은 미래의 지지가 된다. 과거의 지지는 미래의 저항이 된다. 기억하십시오. 자, 노란 톡바 한번 적어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 자, 과거의 지지는 미래의 저항이 된다. 과거의 저항은 미래의 지지가 된다. 적어보세요. 적어야죠. 우리가 공부할 때는 적어야지 머릿속에 남지 않겠어요? 자, 우리 제나님께서 잘 적고 계세요. 과거의 저항은 미래의 지지가 된다. 바로 미코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네, 아주 지금 잘 정답을 적고 계시고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누가 사라 그랬더니 사는 게 아니라 왜 사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어때요? 야, 미코라고 한 아이가 어느 가격? 아, 이 아이는 13,300원대 정도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다? 지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 13,000원대에 대해서. 그쵸? 그러면 지금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과거의 저항이 미래에 무엇이 됐어요? 지지가 됐다는 얘기죠. 보일까요? 대단히 주식 쉽지 않습니까? 뭐 어렵습니까? 이렇게 대충 매매하면 됩니다. 대충 매매하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어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주식 어렵습니다. 저도 물론 가치 투자 분석에 대한 부분은 다 공부를 했죠. 안 했겠습니까? 퍼, PBR, EPS, 에비타가 어쩌고 적정 주가에 대해서 항상 컨센서스를 보면서 리서치 센터의 레포트 보면서 산업 분석하면서 종목 세트업 보면서 공부 안 했겠습니까? 과연 이 회사의 적정 주가가 얼마나 될까? 왜 이 회사의 적정 주가를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엄청 고민했겠죠. 그런데요. 제가 올해로 주식을 한 지가 이제 20년 차고 내년이면 21년 차가 됩니다. 근데 이 오랜 시간을 주가를 분석하다가 보니 다른 거 없더라. 주식이란 거 대충 매매하면 되더라.
어떻게? 차트 보면서 선과 도형을 가지고 분석을 하면 되더라. 그 분석은 어떤 분석이에요? 이 종목에 돈이 들어왔느냐 나갔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테슬라가 주가가 어마어마 상승합니다. 600%, 1000%로 갔죠. 단기간에. 그게 뭐예요? 돈으로 간 거예요. 돈으로. 정말 그 회사가 적정 주가가요 지금? 아니잖아요. 기대 심리예요. 근데 그 기대 심리가 어떻게? 뉴스에 의해서 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뉴스를 따라서 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투자한 거예요. 그죠? 돈의 흐름인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돈의 흐름이 지속적인지 혹은 꼭지점에서 끝물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그게 바로 차트에 나옵니다. 어떻게? 돈의 흐름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돈의 흐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면 자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하면은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주가는 떨어지는 거예요. 매수를 하면 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과연 언제까지 매수가 이어지고 어디서부터 매도가 시작되는지를 주가의 움직임을 가지고 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주가의 움직임이 고가에서 나타나는 형태, 저가에서 나타나는 형태가 항상 일정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고, 미코라고 하는 종목은 제가 한 줄로 딱 끝냈어요. 우리가 텍스트로 얘기한다면 과거의 저항, 3월 달에 과거의 저항이 지금은 미래의 지지가 돼서 13,000원대 지지 모양을 갖고 있다. 고로 이 종목 13,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이 아이는 또 간다. 왜? 분수대처럼 빵 또 올라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미코라는 종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000원 기준선을 내려가지만 않으면 어쨌든 과거의 저항은 미래의 지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함께 공부하면서 이렇게 적어봤는데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도록 적어봤어요. 미코 종목 보유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매주 목요일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추가적으로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나는 차트를 바탕으로 공부하고 싶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대박식구 차민환 김진영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우리 대표님 얼굴 잘생기셨다고 이렇게 얼굴을 촬영하지 마시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QR코드 여기 있습니다. 찰칵 찍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형규진님께서 테린 포장 남겨주셨어요. 오늘 좀 테린 포장은 쉬어가는 모습이네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제지주들의 또 다시 한번 기대감이 없지 않아 싶은데 매수가가 7,000원 비중 30%입니다. 오늘 6,32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테린 포장 어떻게 보고 계실지 좀 궁금하네요. 대표님 봐주시죠. 예, 테린 포장 어떻게 보고 있으냐고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이제 차트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썰렁했습니까? 자, 테린 포장 지금 차트 보고 있었는데요. 자, 테린 포장은요, 물론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언택트, 그래서 포장에 대한 주문이 어쩔 수 없이 직접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매수? 표현이 그러는요. 우리가 구매를 하는 거 있어가지고 어떤 오프라인 매장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통한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포장지, 제지류에 대한 종목들이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간 게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는 어떤 단계냐? 이 가격이 얼마만큼 더 유지될지가 문제겠죠. 자, 이 종목은 제가 테린 포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테린 포장 작년 8월달, 9월달에 고점을 보시면요, 참 재밌어요, 시청자분들.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요, 과연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갈 거야? 어디서 사야 돼? 자, 우리 테린 포장이라는 회사 자체만 놓고 봐봅시다. 2019년과 2020년을 놓고 봤었을 때 시청자분들, 자, 주가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테린 포장이 모르겠습니다. 이 회사가 2020년도에 회사 상황과 2019년의 회사 상황이 같은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테린 포장이라는 이 회사 자체는 어떤 매출 관련해 가지고 매출처죠. 어떤 이런 부분들이 큰 변화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자, 그런데 왜 주가는 과거 6월달, 지난 19년 6월달에 9,450원에서 2,000원까지 하락하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은 갑자기 왜 이렇게 상승을 했을까?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과연 이 회사의 소위 가치 투자 분석하는 사람들께서 이 회사의 가치를 논할 텐데 비단 테린 포장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포함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의 진정한 가치를 논할 텐데 말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저 1년 동안에 저 회사에 무슨 일이 발생한 걸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시청자분들. 과연 코로나 전후로 이 회사가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혹은 어떤 큰 이슈가 있었나요? 똑같겠죠. 오히려 코로나 이전을 놓고 본다 치면은 태림 포장의 주가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게 맞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더 올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 어마어마한 수요가 있었을 테니까. 근데 주가는 왜 가다가 왜 하필 도대체 7,500~600원대까지 주가가 올라왔다가 급락이 떨어지는 걸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가치 투자 분석하시는 분들 저거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자, 갑자기 있지 않습니까? 물어볼게요, 시청자분들. 자, 지금 주가가요. 11월 30일 날 고가 7,440을 만들고요. 하루, 이틀, 3일, 4일 뒤에 다시 7,440을 만들고요. 3일 동안 하락을 합니다. 자, 물어볼게요. 자, 태림 포장한테 3일 동안 무슨 일이 생겼나요? 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자, 포장지에 대한 수요가 저 3일 동안 갑자기 줄어들었습니까? 물어볼게요. 어떨까요?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왜 주가는 저렇게 갈까요? 그럼 왜 저 주가는 왜 7,440원대 고가를 만들고 저러한 현상을 보였을까요? 과연 가치 투자 분석하시는 분들, 재무제표를 논하고 상승 모멘텀을 얘기하고 재료를 얘기하시는 분들, 저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물어볼게요. 답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들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제 동영상에 댓글을 적으시더라고요. 아니, 회사도 보지도 않고 어떻게 투자를 해? 예, 이렇게 비웃으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가치 투자 분석을 함에 있어서 7,440원이라는 고가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느냐? 어떻게 예측하실 거예요? 답변해 보라는 거죠. 저는 그걸 무엇을 한다? 차트로 끝난다는 얘기죠.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거를 가지고. 이 종목은 지난 8월 달에 고가를 형성한 포인트가 어디예요? 바로 7,000원대 중반 가격대입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죠? 보이시죠? 다른 거 없어요, 시청자분들. 아, 나는 이거밖에 몰라. 외봉 쌍봉이야. 그래서 주가는 떨어지는 거야. 메이저가 주가를 만듦에 있어가지고 고가와 저가를 만들면서 어디서 매수하고 매도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다 무엇이 있다? 빅피처가 있어요. 빅피처가, 시청자분들. 다만 그거를 무엇으로 희석시키고 있는 거야? 우리 시청자분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뉴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재료라고 하는 거 가지고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본질은 뭐예요? 바로 돈이에요. 돈의 흐름이에요. 과연 돈의 흐름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럼 지금 태림 포장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에요? 이 아이들이 핸들링하면서 주가를 만들고자 한 부분에 대한 빅픽처, 목표가까지 다 온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종목을 지금에서야 산다. 왜? 뉴스가 나오죠. 야, 포장 관련 제지유 어떻게 해? 야, 지금 코로나 수혜주야 라고 많은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이제 뭐 운이 나쁘면은 운이 좋으면은 한 1년 정도 고생하시고요. 운 나쁘면은 3년 5년 동안 고생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요즘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는 정말 호재나 재무제표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흐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차트 보는 눈이 필요하고요. 또 차트를 분석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원하시는 분들 저희 매주 목요일 정말 20년 넘게 정말 차트만으로 이제 수익을 내온 전문가님의 분석 도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대박식구 2부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노란톡방 문 활짝 열어놓고 기다릴 테니까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좀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